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비 교육과정을 통해서 비전공자에서 개발자로 전향 가능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비 교육과정을 통해서 비전공자에서 개발 신입의 입장으로 구직을 하는데 이 국비 교육과정이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돼요. 저도 국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위아래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비전공자인데도 개발자로 전향하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 국비 교육과정만을 통해서 개발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사실 말이 안 돼요. 진입 장벽이 저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고작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교육을 수료한 것만으로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준비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 과정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를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일단은 사실 6개월에서 1년이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과정 동안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고 결과물을 내고 이런 과정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개발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서류 광탈은 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는 딱 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조금 더 잘 해야겠죠. 아무 그런 배경이 없는 전향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IT 국비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국비 교육은 보통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간 그런 평균적인 일정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거예요. 목적은 이제 단기간에 프로그래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특수성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이게 부트캠프라고 단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개발만 하는 데가 있어요. 막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하면은 정말 실력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짜여진 그런 커리큘럼도 많고. 단점이 뭐냐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정말 이 단기간에 몇백만 원이 넘어가고 그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 지원은 교육 비용을 다 전액 지원을 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데, 플러스 매달 훈련 장려금이 나옵니다. 약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데 돈까지 준대. 와우. 정말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까지 들 지경이죠. 대신에 이게 훈련 장려 지원금이 나오는 대신에 뭐 다른 그런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제한이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학원처럼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직장인 출근 시간 있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씩 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이거 하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했었으니까 저한테도 참 큰 일이었고 정말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일이거든요. 독한 마음을 딱 먹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면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학원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이 학원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고 직접 서울 올라와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학원은 운영은 이제 사기업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학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로 가셔서 학원의 그런 환경도 보고
조금 이제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도 좀 보시고 여러 군데서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언어만 해도 정말 뭐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뭐 이외에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커리큘럼은 이 언어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한 번에 다 공부하고 그거 하나씩 해서 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커리큘럼도 봤어요. 사실 저는 전공자의 입장에서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바로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었죠. 근데 비전공자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딱 체감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기간에 이 언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가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욕심을 내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욕심을 내다가 번아웃이 오고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따라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리큘럼을 최대한 한 가지 언어로 조금 그냥 좁은 범위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자바 하이브리드 앱 개발 과정이었나? 그런 거였는데 모든 커리큘럼이 처음에 그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그 언어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결과물까지 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6개월 만에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만 해도 6개월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언어를 욕심내시지 마시고 딱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사님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강사님을 만나는 게 정말 복불복이에요. 저는 다행히 좋은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은 또 너무 대학 수업처럼 진행하시는 것 같다는 경험담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이제 프로젝트를 사람들끼리 모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가지신 강사님을 만나서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아예 그냥 개발을 해나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아마존 웹서버에 실제로 올려가지고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홈페이지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강사님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다는 점. 학원마다 좀 커리큘럼이 괜찮기로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또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연히 그 강사님을 만난 거였지만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제 검색을 막 해가지고 그 강사님을 일부러 찾아오신 그런 학생분들도 있었어요. 수업 자체는 아예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제 개념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현업에서 뛰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비슷한 다른 개발 언어를 하다가 뭐 이번에는 자바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분도 계시고 그런 식이에요. 특히 비전공자 분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좀 못 따라오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공백이 있었지만 대학에서도 잘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한테 쌓여서 들으면 아는 부분을 이제 비전공자 분들께는 그게 좀 안 되고 조금 더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시고, 만약에 수업 한 번 또 놓치면은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그 개발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 다여서는 안 돼요. 꼭 혼자서 조금 더 배웠던 거를 예복습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시작 인원이 한 반에 뭐 10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진짜 딱 절반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끝까지 남은 게 딱 2명이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저 말고 한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몸만 나오셨어요. 처음엔 따라오시다가 나중에는 출석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훈련 장려금을 그거를 받으려면은 출석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훈련 장려금을 받으려고
출석만 채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포기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이제 이걸 아예 포기해버리면은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해버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포기하신 분들은 나와서 그냥 출석률만 채우고 그 시간에 좀 다른 거 하시고 그런 분들도 네, 왕왕 계세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하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하라고만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수업 시간에는 개발이라기보다 강사님의 코드를 따라치기가 바빠요. 무슨 영타 연습 시간도 아니고 그런 현타가 오실 수가 있는데 자발적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수업 외 시간에 이제 하실 때 그때 자발적 코딩을 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꼭 강의랑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무료 코딩 그런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추천 사이드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루 종일 이제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 외 시간에도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서 아예 다른 플랫폼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생활 코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고잉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무료 코딩 플랫폼인데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해진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고잉님께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냥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강의였는데 일단 이고잉님 목소리가 너무 스윗해요. 그 목소리 듣는 재미가 참 쏠쏠했었는데 또 좀 더 재밌게 수업 참석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잠깐 자랑 하나 하자면 그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코딩 배지라고 있어요. 그게 생활 코딩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랜덤 추첨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무려 그 세 가지 배지를 모두 겟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재미를 붙이면은 강의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노마드 코더라는 곳에서 클론 코딩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제 클론이라는 게 베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무작정 따라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진행자가 니콜라스라고 외국인 친구인데 영어로 진행을 해요. 한국 자막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강의가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뭐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이런 거를 코딩을 해요. 그러면은 그 강의를 보면서 똑같이 그냥 따라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나는 분명히 똑같이 쳤는데 니콜라스는 되고 나는 안 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왜 안 될까? 이해는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비교도 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또 자발적 코딩이 되거든요. 모를 때는 이렇게 무작정 클론 코딩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여담을 한번 하자면 니콜라스가 운영하는 그런 태국에서 진행하는 부트캠프 이런 걸 했었어요. 태국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코딩을 또 하는 거거든요. 태국이 되게 코워킹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정말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신청을 해서 실제로 니콜라스한테 코딩을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니콜라스는 나를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봤던 친구니까 정말 친구를 영상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보는 거랑. 그래서 또 재미를 붙여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런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를 좀 찾아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재밌게 자발적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거창하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좋은 점이 이 온라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뭐 문답방에 남겨도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가 않고 질문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강사님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사항이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강사님이 또 알려주시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면은 꼭 제가 추천한 방법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나의 그런 자원들, 소스나 그런 공부한 흔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어딘가에 남기세요. 필기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 월드 와이드 웹 어딘가에 남기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 깃허브가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자기의 소스를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블로그예요. 블로그. 제가 그때 시작한 게 개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사실 그때는 공부해서 알지만 조금만 지나도 정말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까먹어 버리잖아요. 블로그에 차근차근 기록을 해놓고 다음에 딱 봤을 때 이거 알던 건데 기억이 안 나 했을 때 바로 블로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다시 보기가 쉽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초라했죠. 초라한 기록용 블로그 정도였는데 이게 진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100개가 넘는 포스팅을 했고,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들 구글 애드센스 아시나요? 구글링 이제 검색하다 보면은 광고들 막 뜨고 하잖아요.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광고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그 자격이 질이 괜찮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블로그를 뭐 개설을 하시고 일일 일포스팅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내가 공부하느라 쌓아놓은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이놈이 수익을 내는 효자가 되어줬어요. 물론 뭐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소액의 수익인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냥 뜨문뜨문 관리하고 있던 그런 블로그인데 수익이 나는 걸 보고 다시 열심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남겨놓으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쾌거를 얻으시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구글 애드센스 다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구글 애드센스 이제 승인 받고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세월에 싶었던 6개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정말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이 6개월 만에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못 따라가거나 힘들다고 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게 당연하고요. 전공자였던 저도 힘든 시간이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도 많아요, 사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그 일련의 노력의 과정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현직 개발자로 일하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단단한 미천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 정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비전공에서 개발자로 전향 가능합니다. 다만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저의 경험이 이쪽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